김엘리의 경제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트위터는 저에게도 정말 의미가 남다른 SNS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온라인 마케팅 일을 처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의 공식적인 임무가 소위 말하는 트윗찍이었어요. 성덕이죠. 성공한 덕후. 원래 처음에 트위터에서 1인 미디어 생활을 했었고, 그때 소위 RT를 좀 많이 타서 나름 인지도가 좀 있는 1인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에게 트위터는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위터가 매각됐죠. 누구에게? 일론 머스크에게. 네. 원래 일론 머스크는 사용자로서 굉장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중 한 명이었죠. 근데 그 사용자의 끝판왕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9% 정도 지분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다 매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알려진 바로는 트위터가 아예 비상장 회사로 전환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는 시장에 공개된 회사가 아니라 아예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상장 회사가 비상장 기업으로 바뀐다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수익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상장이 돼 있으면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회사가 되면은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삼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트위터는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 어디서 매출을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위터는 명확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트위터와 일본 트위터 그리고 미국의 트위터 사이에는 모종의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트위터는 소위 비즈니스 트윗, 프로모션 광고 외에는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용자 면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트위터는 지금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트위터의 수익 모델이었던 광고, 근데 광고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약간 본의 아니게 다른 양상을 띠게 됐죠. 수익을 내는 거 이외에도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안고 갈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트위터가 가는 방향은 일론 머스크가 가는 방향에 일부러 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그 수익이 되지 않아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걸로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펀드 매니저라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라면 그 회사 혹은 펀드는 삼성전자에는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반드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종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반드시 삼성에 대한 얘기를 듣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안 해요.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올려가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투자가 한국 사회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무 고민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을 때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키구나. 네. 반가워. 루키 안녕. 나도 성격은 굉장히 좋다. 아이고. 일찍 나왔어? 이제 루키가 너무 무섭대.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전공 분야 혹은 선호도와 관계없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아파트 투자일 수도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폼에 갔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우리 오늘따라 동네에 강아지가 많이 와요. 마중하려고 앉았어요. 마중하려고 앉아. 이리야, 친구가 너 무섭대. 이리 와. 응. 그래서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거 이외에도 트위터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일론 머스크 유니버스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트위터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트위터, 수익을 내기 위한 소셜미디어로서의 역할, 광고 채널로서의 역할 이외에 이제는 머스크 유니버스의 근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트위터는 비즈니스 홍보용으로서 사용자를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그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머스크의 사업적인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당장의 수익보다 오랜 철학의 공유와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3대장 안에 들어가는 솔라시티, 태양열 발전이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태양열 발전은 현재 효율성을 지니고 경제성을 말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서 발전 가능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발전하는 양조차도 막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태양열은 친환경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점수를 딸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태양열도 발전 효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도 자원이 많이 투입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소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사람들의 여론을 끌고 가면서 조용히 꾸준히 성장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태양열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로 머스크의 그 다음 기업 스페이스X를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X는 무슨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근데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건 결국 우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시리즈들이 재사용 가능한 수준이 돼서 비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최종 미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동의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겨우 달까지 정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거를 전체 우주에 가까운 스케일로 적어도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스케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우주선 개발 혹은 도전이 낭비가 아닌 도전의 과정이라는 거를 전 사회적으로 공감시키는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론을 꾸준히 안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지 스페이스X의 보도자료나 홍보만을 가지고 그걸 커버를 한다? 다소 먼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트위터를 가지고 있고
트위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트위터가 어머나 자, 다시 출발해 볼게요. 그런 점에서 트위터는 여론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솔라시티나 스페이스X 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테슬라가 지금 거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됐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배터리 전기차가 현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라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고, 그 기대치가 주가가 반영되어야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단지 배터리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친환경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가 약 30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차량 중에 대다수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니고 있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10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30만 대가 되겠죠? 자, 그럼 100배가 되면 어떨까요? 2,400만 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만들면 그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만들고 있는 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적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절반 가까운 전기는 화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약 30% 정도가 원자력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꿔도 차가 친환경적인 성격을 띠려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력 발전을 하다 보면 화력 발전은 크게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으로 나뉘는데 양쪽 다 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가 안고 있는 과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로서 의미를 지니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받쳐주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 노력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의 사용처까지 끌어줄 수 있는 송전 배전 인프라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제들이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돈이 들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자원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한다고 모든 걸 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트위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트위터는 기본적인 역할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트위터가
수익 모델에 있어서는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소위 머스크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시간을 두고 여론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트위터를 위시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독 트위터 인수를 이야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하고 놓아줄게요. 헨리 이리 와. 아이고, 기다렸죠? 아이고.